1번. 모터 그레이더의 블레이드를 좌우로 수평 이동시키는 장치의 구성 부품이 아닌 것은 1. 볼 조인트 2. 피스톤 로드 3. 회전 실린더 4. 상부 및 하부 레일. 회전 실린더는 블레이드 자체를 회전시키거나 각도를 조절할 때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2번. 타이어의 형태를 유지하고 내부 공기압과 하중을 견디는 가장 중요한 뼈대 부위는 1. 카커스부 2. 트레드부 3. 비드부 4. 숄더부. 타이어의 뼈대 역할을 하며 든든하게 형태를 잡아주는 부분, 바로 카커스입니다. 3번. 지게차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화물을 하역할 때의 조치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1. 포크를 상승시킬 때 리프트 레버를 몸쪽으로 조작 2. 마스트를 앞으로 기울이기 위해 틸트 레버를 전방으로 조작 3. 짐을 싣기 위해 마스트를 약간 전경시켜 포크를 삽입 4. 하역 지점에서 마스트를 뒤로 기울인 상태로 전진하여 하강. 하역 작업은 장비를 완전히 멈춘 뒤 마스트를 수직이나 앞으로 살짝 기울인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4번. 휠 타입 장비가 커브를 돌 때 좌우 바퀴의 회전수 차이를 발생시켜 원활한 선회를 돕는 장치는 1. 변속기 2. 차동장치 3. 트랜스퍼 케이스 4. 최종 구동장치. 커브를 돌 때 좌우 바퀴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장치, 바로 차동장치입니다. 5번. 토크 컨버터 내에서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꾸어 엔진의 회전력을 증대시키는 핵심 부품은 1. 펌프 2. 터빈 3. 변속기 입력축 4. 스테이터. 스테이터의 역할은 단 하나,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6번. 기중기 작업 시 장비의 전도 및 화물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절대 금지해야 하는 부적절한 조작은 1. 지정된 신호수의 수신호에 따른 일관된 인양 작업 수행 2. 화물을 측면으로 비스듬히 끌어당기거나 옆으로 들어올리는 행위 3. 화물의 무게중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훅을 수직으로 체결 4. 크레인의 재원표에 명시된 정격 하중을 엄격히 준수하여 작업. 안전을 위해 기중기는 항상 수직으로 들어올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7번.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감전 사고의 직접적인 유발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절연 파손으로 인해 전기기기 외부로 전기가 새는 누전 부위 접촉 2. 전기가 흐르는 충전부에 직접 닿거나 안전거리를 벗어난 근접 접근 3. 고압 케이블이나 콘덴서 등에 남아있는 잔류전하에 의한 방전 4. 정상적으로 접지 설비가 완료된 송전선로의 철탑 몸체 접촉. 접지 처리가 된 철탑은 단순 접촉 시 감전 위험이 낮지만 언제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번. 금속 나트륨이나 칼륨 화재 발생 시 폭발 위험을 방지하며 진압할 수 있는 가장 주된 소화 방법은 1.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집중 방사 2. 건조사 3.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이용한 냉각 소화 4. 다량의 물을 이용한 신속한 주입. 금속 나트륨과 칼륨 화재의 물은 절대 금물이며 가장 안전한 소화 방법은 마른 모래, 즉 건조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9번.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장비 노후화로 인한 폐기. 2. 도난 또는 멸실 발생. 3. 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 변경. 4. 차대번호 불일치 발생. 구조 변경이란 이미 등록된 정보를 새롭게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10번.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 장비의 유효기간이 다가올 때 과태료 부과 없이 검사를 신청해야 하는 법정기간은 1.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45일 이내. 2.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이전 90일 이내. 3.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 이내. 4.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60일 이내. 정기검사는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유효합니다. 11번. 지게차로 화물을 적재하고 이동할 때 현장의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할 주행 수칙 중 잘못된 것은 1. 경사로를 주행할 때는 화물이 항상 오르막 방향을 향하도록 운전한다. 2. 주행 시 포크의 높이는 노면에서 약 20에서 30cm 정도의 안전 높이를 유지한다. 3. 작업 효율과 안전을 위해 화물의 1회 운반 거리는 5m 이내로 제한한다. 4. 선회 시에는 화물의 원심력에 의한 전도를 막기 위해 반드시 서행한다. 흔히 오해하기 쉽지만 운반 거리를 5m 이내로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2번.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시야 확보와 안전을 위해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반드시 띄워야 하는 최소 정차 금지 거리는 1. 2m. 2. 3m. 3. 5m. 4. 10m.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는 안전을 위해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13번. 건설기계 관리법상 도로 주행 시 대형 건설기계 특별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규격의 장비는 1. 너비 3m인 건설기계. 2. 길이 16m인 건설기계. 3. 최소 회전 반경 13m인 건설기계. 4. 총 중량 50톤인 건설기계. 차량의 길이가 16.7m를 초과할 때에는 안전을 위한 특별 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14번.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건설기계 조종사가 행정 절차에 따라 면허증을 반드시 반납해야 하는 법정 기한은 1. 7일 이내. 2. 10일 이내. 3. 14일 이내. 4. 30일 이내. 반납은 정해진 기간을 꼭 지키셔야 하는데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15번. 안개나 폭우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지켜야 할 감속 기준은 1. 20% 감속. 2. 50% 감속. 3. 60% 감속. 4. 80% 감속. 폭우나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는 안전을 위해 최고 속도의 50%까지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16번. 유압 에너지의 저장, 충격 흡수 등에 이용되는 것은 1. 추갑기. 2. 스트레이너. 3. 유압 펌프. 4. 오일 탱크. 추갑기는 한마디로 유압 배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압력을 미리 저장해두는 든든한 장치죠. 17번. 유압 시스템에서 공급받은 압력 에너지를 직선 또는 회전 운동 같은 실제 물리적인 일로 바꾸는 장치는 1. 유압 펌프. 2.
유압 제어 밸브. 3. 어큐뮬레이터. 4. 액추에이터. 만들어진 힘을 실제 물리적인 운동으로 변환하는 장치. 그것이 바로 액추에이터의 역할입니다. 18번. 유압의 압력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1. 압력은 단면적 나누기 가해진 힘. 2. 압력은 가해진 힘 나누기 단면적. 3. 압력은 가해진 힘 곱하기 단면적. 4. 압력은 가해진 힘 마이너스 단면적. 압력의 정의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누르는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것, 즉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바로 압력입니다. 19번. 건설기계의 유압 시스템을 구성하는 유압 펌프의 주요 형식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기어 펌프. 2. 포막 펌프. 3. 베인 펌프. 4. 플런저 펌프. 건설기계 유압 펌프.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기어 펌프, 베인 펌프, 그리고 플런저 펌프. 이 3대장이 유압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20번. 속도를 제어하는 유량 제어 밸브와 거리가 먼 것은? 1. 교축 밸브. 2. 체크 밸브. 3. 속도 제어 밸브. 4. 급속 배기 밸브. 흐름의 방향만 결정할 뿐 유량을 조절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21번. 유압 액추에이터를 사용하는 회로에서 설정 압력에 도달했을 때 각 장치를 정해진 순서대로 작동시키는 밸브는? 1. 감압 밸브. 2. 시퀀스 밸브. 3. 릴리프 밸브. 4. 언로더 밸브. 유압 시스템에서 A가 먼저 일을 끝내고 그 다음 B가 움직이도록 작업 순서를 정해주는 것, 바로 시퀀스 밸브입니다. 22번. 유압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유압 발생 장치. 2. 유압 재순환 장치. 3. 유압 구동 장치. 4. 유압 제어 장치. 유압 재순환 장치는 시스템의 필수 구성 요소가 아니라 효율을 높여주는 보조적인 장치입니다. 23번. 유압 시스템 내 작동유의 점도가 설정 범위보다 과도하게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1. 관내 마찰 저항 및 동력 손실 증가. 2. 시스템 내 유압의 저하. 3. 유압 요온 상승 및 열 발생 초과. 4. 작동기의 응답 속도 저하 및 작동 불량. 점도가 높으면 흐름 저항으로 인해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고 이것은 곧 시스템의 발열로 이어집니다. 24번. 유압 시스템의 유지 보수 시 오일 탱크 내부의 오일을 완전히 배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는? 1. 배플. 2. 드레인 플러그. 3. 어큐뮬레이터. 4. 리턴 라인. 오일 배출의 핵심은 무조건 드레인 플러그입니다. 25번. 유압 시스템 관로 내에서 압력 손실 및 변화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이 가장 적은 요소는? 1. 유체의 점도. 2. 관로의 단순 좌우 방향. 3. 유체의 흐름량. 4. 관로 직경의 크기. 압력을 결정짓는 핵심은 방향이 아닌 유동 조건입니다. 조건이 변해야 압력도 변합니다. 26번. 동력 전달용 벨트의 점검 및 교체 작업 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은? 1.
고무부 오염 방지 관리. 2. 회전 중 벨트 직접 접촉. 3. 적정 장력 유지. 4. 작업 전 기계 정지. 회전 중인 벨트는 겉보기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손으로 잡지 마세요. 27번. 화재 발생의 필수 조건인 연소의 3요소가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가연성 물질, 점화원, 산소 공급원. 2. 산화성 물질, 소화제, 산소 공급원. 3. 가연성 물질, 냉각제, 질소. 4. 산화성 물질, 점화원, 이산화탄소. 화재의 3요소 가연물, 점화원, 산소가 모두 갖춰져야 불꽃이 일어납니다. 28번. 건설기계 조종사가 고의로 경상 한 명의 인명피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면허 효력정지 30일. 2. 면허 효력정지 90일. 3. 면허 효력정지 60일. 4. 면허 취소. 고의 크기와 상관없이 고의로 인명피해를 입혔다면 설령 가벼운 경상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29번. 작업 현장에서 수공구 사용 중 안전수칙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1. 작업장 정리정돈 유지. 2. 규격 공구 올바른 사용. 3. 수분기름 제거. 4. 공구용도 외 사용. 모든 공구는 설계된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정해진 전용 용도로만 사용해 주세요. 30번. 작업 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 요추 부상 예방에 가장 적절한 인양 방법은 1. 인력동원 직접 인양. 2. 지렛대 이용 수동 조절. 3. 로프 결속 후 당김. 4. 체인블록과 같은 기계적 인양 장치를 활용. 작은 힘으로도 엄청난 무게를 거뜬히 들어올리는 장비, 바로 체인블록입니다. 31번. 154kV 고압 송전선로 인근에서 건설기계로 작업할 때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설명은 1. 장비가 전선에 직접 닿지 않아도 일정 거리 이내로 근접하면 공중방전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2. 고압 송전선은 절연 피복으로 완벽히 보호되어 있어 크레인이 닿아도 전선이 끊어지지 않으면 안전하다. 3. 송전선 3가닥 중 1가닥만 손상된 경우에는 보호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전력이 계속 정상 공급된다. 4. 전력 설비는 공공재산에 해당하므로 사고 발생 시 복구 비용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은 면제된다. 154kV의 고압 송전선은 직접 닿지 않아도 매우 위험하며 전선 근처에만 가도 강력한 에너지가 공기를 타고 흐르는 아크 현상이나 방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2번. 전기 설비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접지선의 식별 색상은 1. 적색. 2. 녹색. 3. 백색. 4. 황색. 위급한 순간에도 한눈에 찾을 수 있게 초록빛 색상으로 약속되어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33번. 도로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을 압력에 따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올바른 색상의 조합은 1. 황색, 흑색. 2. 적색, 황색. 3. 흑색, 청색. 4. 황색, 남색. 누구나 멀리서도 위험을 즉시 감지할 수 있도록 경고의 의미가 담긴 강렬한 색상을 사용하여 안전을 표시합니다.
34번. 도시가스 매설 지역의 굴착 작업 중 지표면 아래 약 0.3m 깊이에서 가장 먼저 발견될 수 있는 배관 안전 시설물은 1. 가스 차단 장치 2. 수치기 3. 도시가스 입상관 4. 도시가스 배관을 보호하는 보호관. 깊이 0.3m 지점에서 발견되는 것은 가스 배관이 아닌 배관을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본격적인 굴착 전 안전을 알리는 경고등 역할을 합니다. 35번. 디젤 엔진의 연소실 압축 압력이 규정 수치보다 급격히 저하되는 주요 원인으로 옳은 것은 1. 실린더 벽의 과도한 마모 및 피스톤링의 기밀 유지 불량 2. 엔진 오일의 점도가 규정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3. 점화 플러그의 작동 시기가 규정보다 다소 늦은 경우 4. 라디에이터 내 냉각수의 양이 규정치보다 소폭 부족한 경우. 압축 압력 저하는 곧 엔진 수명 종료의 신호, 내부 마모가 한계치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36번. 건식 공기청정기 엘리먼트 점검 시 여과 성능 유지를 위한 가장 적절한 청소 방법은 1. 마른 걸레 강한 마찰 청소 2. 물 세척을 통한 오염 제거 3. 압축 공기 바깥쪽 분사 청소 4. 여과지 표면 오일 도포. 필터에 먼지가 쌓여 막혔을 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먼지만 가볍게 날려주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37번. 디젤 엔진의 냉각 및 충전 시스템을 구동하는 펜벨트 점검 방법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벨트의 장력은 손으로 눌렀을 때 규정된 범위 내로 쳐져야 한다. 2. 벨트의 동력 전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벨트 바닥면이 풀리의 밑부분에 닿아야 한다. 3. 벨트가 너무 헐거울 경우 슬립 현상으로 인해 냉각 성능 저하 및 기관 과열이 발생할 수 있다. 4. 장력 조절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발전기의 위치를 이동시켜 조정한다. 마찰면이 마모되어 벨트 바닥이 풀리 밑부분에 닿게 되면 마찰력을 잃고 헛도는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38번. 디젤 엔진의 연료 시스템에서 연료를 공급하거나 관론의 공기를 배출할 때 사용하는 장치는 1. 오버플로 펌프 2. 프라이밍 펌프 3. 드레인 펌프 4. 체크 밸브. 디젤 기관 연료 계통에 공기가 차면 연료 분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때 연료를 강제로 밀어넣어 내부 공기를 시원하게 빼주는 장치, 바로 프라이밍 펌프입니다. 39번. 엔진 가동 중 밸브 간극이 규정치보다 과도하게 클 때 나타나는 주요 현상은 1. 밸브 스프링의 탄성이 급격히 저하됨 2. 열간 C 밸브가 시트에 밀착되지 못함 3. 푸시로드가 휘어지는 변형이 발생함 4. 정상 온도에서 밸브의 개방 각도와 시간이 줄어듦. 밸브 간극이 너무 크면 캠이 밀어주는 힘이 중간의 유격을 메우는데 다 써버리고 맙니다. 40번. 디젤 엔진에서 피스톤의 왕복 직선 운동을 엔진 구동에 필요한 회전 운동으로 변환하는 핵심 부품은 1. 기관의 진동을 흡수하는 방진 장치 2. 원활한 직선 운동을 유지하는 가이드 3.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크랭크축 4. 회전 운동을 다시 직선 운동으로 바꾸는 장치. 피스톤의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엔진 동력 전달의 핵심은 바로 크랭크축에 있습니다. 41번. 엔진의 작동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정확한 정의는 1. 시간당 엔진 회전수 2. 분당 엔진 회전수 3. 초당 엔진 회전수 4. 10분당 평균 회전수. 엔진이나 모터가 1분 동안 얼마나 많이 회전하는지를 나타내는 단위, 바로 RPM입니다. 42번. 엔진 연료의 성능 지표인 세탄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성은 1. 인화성 2. 열효율 3. 착화성 4. 폭발압력. 세탄가는 디젤 연료의 착화성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43번. 엔진오일 점검 시 오일이 우유색으로 변해 있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고장 원인은 무엇인가? 1. 연소가스의 엔진 내부 과다 유입 2. 연료의 오일 라인 혼입 3. 오일 내 카본 슬러지 과다 축적 4. 실린더 헤드 가스켓 손상에 따른 냉각수 혼입. 절대 섞여서는 안 될 오일과 냉각수가 만나면 마치 뿌연 우유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44번. 엔진 실린더 벽이 과도하게 마모되었을 때 나타나는 직접적인 현상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폭발 압력 누설로 인한 출력 저하 2. 블로바이 가스 발생에 따른 오일 오염 3. 압축 압력 부족으로 인한 불완전 연소 4. 엔진 속도를 조절하는 거버너의 작동 불량. 거버너는 엔진이 너무 빨리 돌거나 느려지지 않도록 회전수를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똑똑한 장치입니다. 45번. 건설기계 엔진의 수명 연장과 효율을 위해 사용되는 엔진오일의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1. 마찰면에 열을 식혀주는 냉각 작용 2. 피스톤 틈새를 막아 압력을 유지하는 기밀 작용 3. 금속 부위의 부식을 방지하는 방청 작용 4. 엔진 내부 부품의 부식과 노화를 촉진하는 산화 작용. 윤활유는 엔진의 수호신, 산화시키는 독이 아니라 부식과 마찰로부터 보호하는 방패와 같은 존재입니다. 46번. 건설기계 축전지를 급속 충전할 때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가스 배출 및 폭발 방지를 위해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2. 전해액의 온도가 45도C를 초과하여 배터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전 중 내부판의 손상을 막기 위해 축전지에 물리적 충격을 가하지 않는다. 4. 축전지의 수명 연장을 위해 충전 시간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여 자주 실시한다. 급속 충전은 말 그대로 높은 전류를 사용해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47번. 건설기계용 교류 발전기의 스테이터 코일에서 발생한 교류 전기는 어떤 과정을 거쳐 출력되는가? 1. 실리콘 다이오드를 거쳐 교류 상태 그대로 내부로 공급된다. 2. 실리콘 다이오드에 의해 직류로 정류된 후 외부 전력망으로 출력된다. 3. 실리콘 소자에 의해 교류로 정류된 후 외부 단자로 출력된다. 4. 실리콘 다이오드에 의해 직류로 변환된 뒤 다시 내부로 유입된다. 전기가 만들어지는 곳은 스테이터, 그리고 쓸 수 있게 다듬는 곳은 다이오드입니다. 48번. 트랜지스터의 주요 회로, 작용과 거리가 먼 것은 1. 미세 신호 증폭 기능 2. 전류 흐름 제어 스위칭 기능 3. 신호 전달 시간 조절 기능 4. 전기 에너지의 열 변환 방출 기능. 전기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스위칭과 증폭이 주된 임무이지
결코 에너지를 태워 열을 내기 위한 장치는 아닙니다. (49번) 축전지 단자를 육안으로 식별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단자 기둥 주위에 각인된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확인한다. 2. 단자 표면의 거친 정도나 요철 유무로 구분한다. 3. 케이블이나 단자 보호 캡의 색상 적색은 플러스, 흑색은 마이너스로 구분한다. 4. 단자 기둥의 굵기 굵은 쪽이 플러스, 가는 쪽이 마이너스 차이를 이용해 구분한다. 배터리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자를 구분할 때 겉모양의 울퉁불퉁한 요철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50번 건설기계의 전조등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은 1. 단순 구조의 단선식 배선 방식. 2. 전류 안정성 확보 복선식 배선 방식. 3. 배선 굵기만 증가시킨 단순 교체 방식. 4. 축전지 단자 직접 연결 방식. 안정적인 전류와 최소화된 전압 손실, 전조등 성능 유지를 위한 최고의 선택은 바로 복선식 배선입니다. 51번 시동이 걸렸을 때 시동키 스위치를 계속 누르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1. 축전지 과충전에 따른 전압 상승 현상. 2. 발전기 베어링 고착 및 손상. 3. 스타터 피니언 기어와 링 기어 충돌 파손. 4. 시동 모터 전기자 권선 단선. 시동 후 키 조작 금지. 엔진의 고속 회전과 스타터의 저속 구동이 충돌하여 기어 파손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52번 치계차를 운행하기 위한 수칙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긴급한 작업 시에는 장비에 규정된 최대 적재 하량을 초과하여 운반한다. 2. 내리막길 주행 시 전복 사고 예방을 위해 급격한 조향을 삼간다. 3. 노면 상태가 불량하거나 경사진 곳에서는 반드시 서행하며 주의한다. 4. 적재물이 백레스트에 밀착되도록 틸트 레버를 조절한 뒤 운행한다. 최대 적재 하중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 법적 안전 기준이자 현장 사고를 막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53번 굴착기 작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선의 관성을 이용한 지면 정리 작업. 2. 실린더 행정 끝 여유 유지 조작. 3. 유아포스 접촉 손상 방지 관리. 4. 암 레버 멈춤 현상을 유압류 부족으로 판단. 선의 관성을 이용한 무리한 작업은 사고 유발의 주범입니다. 54번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에서 트랙이 가이드 롤러나 아이들러에서 이탈하는 주된 원인은 1. 트랙슈 편마모 상태. 2. 파이널 드라이브 기어 마모 상태. 3. 트랙 장력 과다 이완 상태. 4. 트랙 프레임 보조 스프링 파손 상태. 트랙 장력 부족의 결과는 이탈과 벗겨짐. 안정적인 주행과 작업을 위해 트랙은 항상 팽팽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55번 건설기계 및 차량의 선의 주행을 돕는 차동기어 장치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선회 시 좌우 구동바퀴에 전달되는 회전 속도를 다르게 조절한다. 2. 커브를 돌 때 노면 저항이 적은 바깥쪽 바퀴의 회전수를 높여준다. 3. 한쪽 바퀴가 진흙등에 빠져 저항이 작아지면 해당 바퀴가 더 빠르게 회전한다. 4. 엔진의 회전력을 크게 증폭시켜 구동바퀴에 전달하는 감속작용을 주목적으로 한다. 차동기어는 속도 조절 장치이지 토크 증폭 장치가 아닙니다. 좌우 바퀴의 회전차를 흡수하여 매끄러운 코너링을 완성합니다.
56번. 기중기 작업 중 와이어로프의 마모 손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볼 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는 무엇인가? 1. 드럼 클러치 슬립 발생 상태. 2. 와이어로프 윤활 부족에 따른 마찰 증가. 3. 활차 홈마모로 인한 로프 밀착 불량. 4. 활차 베어링 윤활 부족에 따른 회전 불량. 마모의 주범은 마찰. 클러치는 마모 현상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57번. 모터 그레이더의 동력 전달 및 차륜 구동을 담당하는 드라이브 하우징에 주입하는 오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고체형 윤활제인 그리스. 2. 엔진 내부 윤활용 엔진 오일. 3. 고압 작동을 위한 유압유. 4. 극압 윤활에 최적화된 기어 오일. 텐덤 드라이브의 핵심은 기어열 구조. 여러 개의 기어가 연속적으로 맞물려 동력을 전달하는 견고한 시스템입니다. 58번.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 건설기계에서 클러치 디스크가 직접 조립되어 회전력을 전달받는 축의 명칭은? 1. 차동기어 장치. 2. 변속기 입력축. 3. 크랭크축. 4. 추진축. 클러치판은 변속기 입력축 스플라인에 조립됩니다. 59번. 건설기계에 적용된 동력장치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1. 조향 핸들의 유격이 자동으로 조절되어 연결 부품인 볼 조인트의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2. 조향 기어비를 조작력의 제약 없이 설계 목적에 맞춰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3. 작은 힘으로도 무거운 장비의 조향 조작을 쉽고 부드럽게 한다. 4. 핸들의 심의 현상을 억제하고 주행 안정성을 높인다. 동력 조향 장치의 오해와 진실. 유격 자동 조정도 반영구적 수명도 아닙니다. 정기 점검이 필수적인 소모성 정밀 장치입니다. 60번.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장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자체 중량 2톤 미만의 불도저. 2. 자체 중량 2톤 미만의 로더. 3. 자체 중량 1톤 미만의 굴착기. 4. 자체 중량 2톤 미만의 엔진식 지게차. 모든 굴착기가 건설기계인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자체 중량이 1톤 이상인 경우에만 건설기계로 분류됩니다.